이번 이야기는 50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부부는 사기 결혼일까요? 이들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봄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72살의 박정숙 씨가 거실 테이블에 각종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결혼 50주년을 맞는 해였고 자녀들이 성대한 금혼식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터였습니다. 정숙 씨는 서랍장을 뒤지다가 낡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2005년에 발급받은 것으로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진호가 결혼할 때 필요해서 떼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된 서류였습니다. 최신 서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숙 씨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새로운 증명서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정숙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명서에는 분명히 김영수와 박정숙의 혼인 사실이 1976년 4월 15일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김영수 박순자 1973년 3월 10일 혼인 1976년 4월 15일 혼인 무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서재에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74살의 영수 씨는 은퇴 후 조용히 책을 읽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본 영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영수 씨는 부모님이 정해준 혼사로 박순자라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순자네 집안이 부유했고 영수 씨네 집은 가난했기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직후 순자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수 씨는 즉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결혼 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것을 숨긴 것은 명백한 혼인무효 사유였습니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정숙 씨와 결혼하던 바로 그날 최종 판결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자마자 정숙 씨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20년 전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들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또 영수 씨와의 혼인 기록만 확인하고는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번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었지만 대부분 급하게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했고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005년 이후로는 대부분의 서류 업무를 자녀들이 대신 처리해 주었고 정숙 씨와 영수 씨는 필요한 곳에 도장만 찍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절친한 친구 혜자를 만나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혜자는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결혼이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박순자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김영수, 혼인무효 등 여러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다가 오래된 신문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976년 4월자 지방신문에는 당시 사건이 꽤 화제가 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했다가 바로 도망간 사건으로 재판부는 신부가 혼전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명백한 사기라고 판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박순자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강남에서 큰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거쳤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로 여러 인터뷰 기사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영수 씨에게 박순자의 현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미 50년 전에 끝난 일이고 서로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진호가 금혼식 준비를 의논하러 집에 왔습니다. 진호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고는 아버지의 과거 결혼 기록을 발견했지만 법률 지식이 있던 그는 혼인 무효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금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집에서 손녀를 위한 목도리를 뜨고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순자였습니다. 정숙 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남편의 첫 아내라는 여자가 느닷없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박순자는 김영수 씨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며칠 후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영수 씨는 먼저 혼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돌아온 영수 씨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순자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혈액형이 부모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을 품은 그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순자의 남편이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영수 씨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결혼 후 한 달 정도 함께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수 씨는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그 기억을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계산해 보니 첫째 아들이 영수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첫째 아들은 현재 49세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박순자는 영수 씨에게 유전자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숙 씨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금혼식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영수 씨의 아들이라면 진호와 미영에게는 이복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재산 상속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영수 씨는 차라리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한숨을 쉬었고, 정숙 씨는 운명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의 일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영수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박순자의 아들 박준호도 같은 시간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영수 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잠시 후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9살의 박준호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젊은 시절 영수 씨의 사진에서 본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준호는 대기업 임원답게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49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어온 사람이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2주가 영원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정숙 씨와 함께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진호와 미영에게 영수 씨는 차근차근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호와 미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의외로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진호는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고, 미영은 감정적인 부분을 더 걱정했습니다. 만약 박준호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그들에게는 49살의 이복형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 씨와 정숙 씨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은 0.01%였습니다. 박준호는 영수 씨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정숙 씨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50년 전의 악연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았습니다. 박준호에게도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실망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자라온 가정이 깨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박순자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집안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 씨는 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고. 영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순자와의 결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부모의 강요로 결혼했고 그마저도 사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모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를 만나 새 출발을 할 때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리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의사보다 집안의 결정이 우선이었고 특히 결혼은 더욱 그랬습니다. 영수 씨도 순자도
어쩌면 모두가 시대의 피해자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우연히 박순자의 인터뷰 기사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최근 기사였는데 거기서 박순자는 자신의 첫 결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부모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순자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습니다. 순자가 도망간 것도 영수 씨가 상처받은 것도 모두 그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로 묻어두자고. 50년 전의 일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월이 되자 본격적인 금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와 미영이 앞장서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만들고 사진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와 영수 씨는 웨딩 촬영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변변한 웨딩 사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정숙 씨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영수 씨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쑥스러워했지만 막상 카메라 앞에 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사진작가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와 영수 씨가 마주보는 순간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결혼하는 기분이라고. 정숙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50년 만의 웨딩 촬영이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집에 돌아와서 두 사람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미영이 만든 금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김영수, 박정숙 두 분의 아름다운 5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비록 서류상의 착오는 있었지만 두 분의 사랑은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하고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준호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1973년 영수 씨가 순자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평생 간직하고 있다가 최근 박준호에게 전해주면서 만약 영수 씨를 만나게 되면 돌려주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만년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첫 월급을 타서 산 것이었습니다. 비록 불행하게 끝난 결혼이었지만 그때의 자신도 나름대로 진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박준호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근 추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결혼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숙 씨는 박준호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49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도 생물학적 아버지도 모두 잃은 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준호가 떠난 후 영수 씨는 만년필을 서재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화해했다. 50년 전의 상처도 오해도 비밀도 모두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2026년 5월 15일 드디어 금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연회장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품위 있는 한복을 입었고 영수 씨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오랜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자녀들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가 두 사람의 50년 결혼 생활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5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최근 다시 찍은 웨딩 사진까지 그들의 인생이 10분간의 영상으로 압축되어 펼쳐졌습니다. 진호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겪은 최근의 일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진정한 부부란 서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한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부모님이 보여준 사랑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보여준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친구 혜자 씨도 축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정숙 씨와 50년 지기 친구로서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IMF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자녀들이 아플 때도 항상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가 답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잠시 뭉클한 표정으로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항상 곁에 있어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남은 인생도 더욱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숙 씨도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50년의 결혼 생활이 항상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들을 겪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3단으로 된 웨딩 케이크 앞에 선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수줍어했습니다. 손주들이 앞으로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애워쌌습니다. 막내 손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영원히 행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서로에게 먹여주는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하는 의식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손자가 피아노로 사랑의 인사를 연주했고 손녀들이 준비한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 씨의 동창들이 준비한 색소폰 연주도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정숙 씨와 영수 씨는 댄스 플로어로 나갔습니다. 느린 왈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스텝을 밟았습니다. 50년 전 결혼식 때는 하지 못했던 춤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영수 씨가 정숙 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숙 씨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부잖아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연회장이 조용해질 무렵 가족들만 남아 조촐한 뒤풀이를 했습니다. 진호가 준비한 샴페인을 따르며 모두가 건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진정한 금혼을 축하합니다. 정숙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과거의 비밀도 법적인 문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영수 씨와 정숙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둘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까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좋지. 오늘처럼 좋은 날은 천천히 음미해야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주름과 백발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찍은 금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결혼 사진보다 이 사진이 더 좋아요. 왜?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잖아요. 지금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함께 있는 거니까요. 영수 씨는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이해와 포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단비였습니다. 정숙 씨와 영수 씨는 서로에게 기대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두 사람은 함께할 것입니다. 진짜 부부로서, 진정한 동반자로서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영수 씨가 있어 감사하다고. 영수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실수와 비밀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의 사랑과 용서 덕분에 오히려 더 단단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50년 전과 다름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금혼식을 치른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